곰과 싸워 이기는 강아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강아지의 출신은 한국입니다. 여기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리사 브룩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깊은 절망과 그 어둠 속에서 저를 구해준 특별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출동벨 소리와 함께 달려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요? 2년 전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출동이었습니다. 맨해튼 중심가의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였죠. 제 파트너 마이클과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죠. 마이클은 제게 말했습니다. 리사, 난 위층을 확인하고 올게. 그때 마이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다는 걸 전 몰랐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달려갔을 때 마이클은 이미 잔해 아래 깔려 있었죠. 필사적으로 마이클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마이클은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마이클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아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결국 저는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친구들의 방문도 거절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밤이면 더 힘들었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웠죠.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리사, 넌 최선을 다했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들은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숨을 쉰다는 게 너무나 미안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헤매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사라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걱정했는지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왔더군요. 평소 같았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사라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겸 구조견 훈련소를 방문해보지 않겠냐고요. PTSD 치료에 동물과의 교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라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죠. 보호소에 들어서자 개들의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케이지 앞으로 달려와 관심을 끌려했죠. 하지만 구석에 있던 한 마리의 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달리 그 개는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마치 제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보호소 직원 제니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리예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인데 여러 번 입양됐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독립적이고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서죠. 누리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 번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당당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제 처지와 비슷해 보였거든요. 우리는 둘 다 상처 입은 영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니퍼는 계속해서 누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토종견이에요. 충성심이 매우 강하고 영리하죠. 하지만 주인을 선택하는 개예요.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 다가가지 않아요. 저는 누리의 케이지 앞에 앉았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제게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입양을 고민해 보시겠어요? 제니퍼의 물음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리의 눈빛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고고한 눈빛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느꼈죠.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누리의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입양 절차를 마치고 누리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죠. 제게 등을 돌린 채로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조급해지지 않았습니다. 누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누리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환경을 탐색했습니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지만 여전히 저와는 거리를 뒀죠. 마치 난 아직 널 믿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조심스러운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누리와의 첫날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고 누리는 제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밥을 줘도 제가 자리를 완전히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었죠. 산책을 나가면 누리는 항상 제 뒤에서 3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왔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앞장서서 끌거나 옆에서 걷지 않았죠. 마치 저를 감시하듯 뒤에서 따라오는 모습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누리는 거실 구석에서 잠들었고 저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죠.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도 누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넷에서 반려견 훈련법을 찾아보았지만 누리는 어떤 방법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간식을 줘도 장난감을 줘도 무관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반려견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가 발견한 글들이었죠. 글을 읽으면서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순수 혈통을 지켜온 개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개는 인간에게 길들여졌지만 진돗개는 인간과 동등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진돗개의 성격이었습니다. 누리가 보여준 행동들이 모두 진돗개의 특성이었던 거죠. 뒤에서 따라오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 본능이었고 거리를 두는 것은 경계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누리가 저를 시험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누리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리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죠. 대신 누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했습니다. 누리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창가에 작은 베드를 두어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했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죠. 산책할 때도 누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누리는 조금씩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가 밥을 주면 바로 먹기 시작했고 산책할 때는 뒤가 아닌 옆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또다시 악몽을 꾸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누리가 제 침대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누리의 신뢰를 얻은 거였죠.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리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고 저도 누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누리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저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뉴욕 근교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죠.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누리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누리가 낯선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누리는 차분하게 새로운 환경을 탐색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맥스와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맥스의 주인인 톰과 제시카는 매우 친절했고
맥스는 누구에게나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죠. 저는 누리를 보며 작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톰이 말했습니다. 맥스는 정말 사교적이에요. 모든 사람과 개들을 좋아하죠. 그들은 맥스의 친화력을 자랑스러워했고 저는 누리의 차가운 태도가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펜션 주인이 우리 모두에게 산책로를 추천해줬습니다. 길이 험하지 않고 경치가 좋다고 하더군요.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맥스는 신나서 앞장서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누리는 달랐습니다. 늘 그랬듯이 제 곁을 지켰죠. 처음에는 누리가 소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누리는 그저 제가 안전하길 바랐던 거죠. 산책이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맥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톰과 제시카가 맥스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대답이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얼굴에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누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서더니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한 방향을 쳐다봤죠. 처음에는 누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리는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이쪽으로 가봐야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누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맥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맥스는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덤불이 너무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맥스를 구해냈습니다. 톰과 제시카는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찾은 거예요? 저는 누리를 바라봤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차분하게 제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리의 냉담해 보이는 태도는 사실 깊은 책임감이었던 거예요.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맥스처럼 친근한 개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필요한 건 누리처럼 신중하고 믿음직한 동반자였던 거죠. 누리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제 삶의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리를 더욱 특별하게 느꼈습니다. 모든 개들이 다르듯이 누리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하지만 깊은,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된 방식으로 말이죠. 펜션에서의 경험 이후 누리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누리는 이제 진정한 제 파트너가 되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누리는 늘 그랬듯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누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뉴욕 외곽에 있는 저희 집은 작은 숲과 가까워서 가끔 야생동물이 출몰하긴 했지만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누리의 귀가 쫑긋 섰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사슴이나 여우가 지나가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누리의 행동이 달랐어요. 천천히 일어나 베란다 문 앞으로 걸어갔고 그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검은 곰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911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곧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누리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위협적이지 않지만 단호한 자세였습니다. 누리의 모습은 제가 본 그 어떤 누리의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두려움이나 흥분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누리의 등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검은 곰은 한동안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리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죠. 마치 더 이상은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곰은 천천히 뒤돌아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곰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누리는 자세를 풀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누리가 달려와 제 얼굴을 하였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도착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에 가끔 곰이 출몰한다며 누리 같은 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곰은 대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면 사람을 피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누리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PTSD로 힘들어할 때 누리는 늘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차분하게 제 곁을 지키며 제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걸까요? 진돗개는 용맹하기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만큼만 대응하는 것. 그것이 누리가 보여준 지혜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왜 진돗개가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의 신뢰를 받아왔는지를요. 그들은 단순한 경비견이 아닙니다. 위험한 순간에 주저없이 앞장서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는 거죠. 그날의 일은 제 삶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과거의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누리가 저를 지켜주듯 저도 이제는 다른 이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검은 곰과 마주쳤던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사이렌 소리에도 덜 민감해졌죠. 누리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피하고 있던 응급구조대 동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누리가 제 곁에서 조용히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제 퇴근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어색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복직 신청을 하고 필요한 평가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PTSD 치료 경과도 확인해야 했고 체력 테스트도 다시 받아야 했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매일 밤 누리가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제 상태가 놀랍도록 호전되었다고 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정도의 회복은 흔치 않아요. 저는 누리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누리는 제 삶의 동반자였으니까요. 마침내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오랜만에 EMT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2년 전 마이크를 잃었던 그날의 유니폼과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누리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누리는 제 마음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 누리와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함께 걸었죠. 돌아올 때쯤 누리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응급구조대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세라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팀장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서류를 보고 계셨죠. 마치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처럼요. 첫 출동 요청을 받았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제게는 누리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다른 이들을 구하러 가는 동안 누리는 제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매일 저녁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누리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한결같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결국 누리가 먼저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기 때문이라고요. 일상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문득 누리의 뿌리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개라고 들었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는 잘 몰랐거든요.
퇴근 후에는 틈틈이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진돗개의 역사였습니다. 진도라는 섬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견종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견종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진돗개는 자연스럽게 그 섬에서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진도 섬 밖으로 데려가는 것도 엄격히 관리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진도 섬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아직도 많은 진돗개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속 진돗개들의 모습에서 누리를 볼 수 있었죠. 당당한 걸음걸이, 늠름한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한국의 옛 기록들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진돗개는 예로부터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하다고 알려져 왔더군요. 한 가지 재미있었던 건 진돗개가 주인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마음을 연 주인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누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누리가 처음에 저를 경계했던 것,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음을 열었던 것, 그리고 한 번 신뢰를 주고 나면 끝까지 지켜주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진돗개의 본성이었던 거죠. 어느 날은 한국의 진돗개 보호소 영상을 보다가 울컥했습니다. 버려진 진돗개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누리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 번 입양되고 포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를 방문하고 싶다고요. 그래도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소중해요. 누리와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누리가 보여주는 사랑과 신뢰,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진돗개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누리의 털을 빗겨주며 생각합니다. 진도라는 작은 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뉴욕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긴 여정 끝에 누리와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요. 누리는 제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충직한 동반자이자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부심을 전해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리와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PTSD 치료를 위해 시작한 입양이었지만 지금은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특별한 인연이 되었죠. 진돗개는 참 특별한 개입니다. 다른 개들처럼 무조건적인 애정을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그 어떤 개들보다도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누리를 통해 저는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누리는 결코 제게 맹목적인 복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었죠.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도 누리는 결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만큼만 대응했죠. 그런 누리를 보며 저도 제 삶의 문제들을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누리의 차가워 보이는 태도에 서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누리만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다는 걸요. 제가 불안해할 때면 조용히 곁을 지켜주고 제가 힘들 때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었죠. 누리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보호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곁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충성심은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요. 강함이란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강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요.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누리를 만났을 때 저는 깊은 상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말이죠. 이제 저는 다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뒤에는 늘 누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리에게서 배운 지혜로 저는 더 나은 구조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해서 돌아오면 누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한결같이 저를 맞아주죠. 그런 누리를 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동반자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누리를 구한 게 아니라 누리가 저를 구해준 것 같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던 저에게 누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진돗개 누리와의 만남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함께 걸어갈 거예요. 조용히 하지만 깊이 있게 진돗개만의 그 특별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